자, 이번 시간에는 미생물이 좋아하는 식이습관. 내가 좋아하는 식이습관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존 영양학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식이습관이 아니고, 내 습관도 기존의 영양학에서 영양학만 분석하고 이야기한 식이습관도 아닌, 그게 돌아와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어떻게 쉽게 소화하고 완벽하게 소화하느냐, 미생물 입장에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가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급자, 나라는 공급자, 그 다음에 이 음식물 공급에 대한 거, 내 기호나 그 다음에 이 음식물의 영양만을 생각을 하고 무조건 먹어라 좋으니까 이랬던 것들이 실상은 안에서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60억 명, 70억 명이 다 다릅니다. 효소가, 양이. 그래서 어떤 집안은 펩시라는 효소가 많아서 고기를 먹으면 좋고, 또한 어떤 집안은 그 펩시라는 효소가 적게 나와서 먹으면 조금만 먹었는데도 분해가 잘 안 돼서 지방에 리파자린 효소가 적어서 고지혈에 잘 걸리고, 계속 고기를 많이 먹는데도 지방간도 없고 고지혈도 안 걸리면 그분은 펩시라는 효소와 리파자라는 효소가 굉장히 많으신 집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자마다 다 다른 식이 습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체질, 팔체질 그래가지고 뭉뚱그려서 당신은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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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정확하지 않는 어, 겁니다. 각자 한 명 한 명의 전부 체질이 다르고, 그 효소 지도가 지금 그려지고 있지만 자신의 이제 효소 지도가 10년 뒤에 그려지면 명확하게 자기는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좋지 않은지 이렇게 밝혀질 수 있으나, 지금은 자기 변을 보고 알 수밖에 없어요. 자기 변이 좋으면 그 음식은 나한테 맞는 것이고, 자기 변이 좋지 않으면 그 음식은 맞지 않는 겁니다. 또한 이게 나이에 따라 달라요. 소화 효소가 나이에 따라서 많이 나오다가 또 적게 나오고, 펩시는 효소가 많이 나왔다가 50대 되면 줄어드니까 고기양을 줄여야겠죠. 근데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또 막 의식적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변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변화무쌍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중에 완전한 효소 지도가 그려져서 내가 지금 영양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영양이라든지 나에게 맞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가려지기 전까지는 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하에서 약간 정교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넘치는 영양과 또한 잘못된 영양으로 변이 물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효소 영양을 기초로 제 의견을 좀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식이습관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여러분 또 변을 보면서 스스로 체크해서 그 이론을 기반으로 또 변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식이습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존의 영양학에서 이야기하는 영양 중심의 음식들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안 좋은 음식으로 판명된 게 우유입니다. 우리 인간이 12개월이 지나면 우유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 부모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냐? 젖을 줬는데 황금색 비원을 보다가
12개월이 지나니까 애 변이 물른 거예요. 아, 내 젖이 애한테 독이 되는구나 알고 그 못 살던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도 그것을 쓰디 쓴 익모초를 바르거나 그 다음에 뭐 빨간 약 있죠. 그 소독약을 발라서 애가 못 먹게 이렇게 했던 것이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도 식량이 부족한데도 애를 계속 먹이지 않고 그런 이유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았던 거죠. 개도 고양이도 2, 3개월이 지나면 주지 않는 게 이 똥을 직접 핥아 먹지 않습니까? 어미 개가. 그렇게 맛을 보면 굉장히 똥이 변이 무르고 그 다음에 냄새도 안 좋아서 이 개가 더 이상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를 커서도 먹는 동물은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유에 있는 단백질은 다른 데도 많으니까 뭐 두유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뭐 발효를 시켜서 뭐 치조화해서 요구르트로 해서 드시든지 되도록이면 우유를 이제 안 드시는 게 맞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징기스칸 유전자라고 우유를 성인이 돼서도 분해하는 유전자가 한 18% 정도 있다 그래요. 하도 이 몽부족들은 말 젖만 먹고 염소 젖만 먹고 이렇게 지내니까 우리의 위는 대단합니다. 제2의 뇌라고 그럽니다. 위가. 그래서 이 우유만 갖고도 영양 체계를 할 수 있도록 다 보내버린다고 그래요. 된장만 드시는 분, 라면만 드시는 분, 콜라만 드시는 분, 뭐 쇠만 흙만 드시는 분들이 아무 이상 없이 지금 사시는 세계 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위가 이렇게 영양 체계를 이 주인이 이렇게 외골수로 주니까 그것만 갖고도 내 몸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진화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우주처럼 무병강대하고 미생물들이 자기가 살 방도를 굉장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다 마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생물 지도가 그려진 첫 번째 꼭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 몸을 함부로 건방지게 건드리지 마라. 뭐 저염식이라든지 영양을 어떻게 한다느니 나는 체질이 어떻다느니 이런 거를 전혀 맞지도 않고 옛날에 그런 미생물을 모르던 시절에 어렴풋하게 우리가 추론을 해서 했던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진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진리는 항시 변하고 항시 허구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분자 발원경으로 우리 미생물을 보고부터 어마어마한 진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 내 몸을 함부로 손대지 말고 두 번째 영양을 자기가 어떻게 조절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부족한 영양분을 줘도 우리 몸이 그것만 갖고도 이렇게 화할 수 있도록 몸을 전체를 바꿔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그 우주 같은 그 운행 기전을 어떻게 우리가 막 간섭을 하고 이런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 잘못됐다는 게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유가 첫 번째로 금지해야 할 식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껍질과 씨앗입니다. 옛날에 우리 말에 똥구녕으로 호박씨 깐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씨앗은 절대 소화가 되지 않아요. 갈아서 먹으면 어떠냐? 가루채 나옵니다. 그러니까 헛방만 키는 거예요. 아무리 영양분이 껍질하고 이 씨앗에 많이 있어도 들어가면 다 이 소화효소만 헛방을 하고 독을 묻히고 똥으로 그냥 변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변으로 그냥 나가버리기 때문에 효소만 고생시키고 에너지만 쓰고 미생물만 고생시키고 효소는 낭비하고 이런 아주 세 가지로 나쁜 게 껍질하고 씨앗입니다. 그 다음에 씨앗은
식물의 종족 번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동물이 먹으면 독극물처럼 밖에 소화도 안 되고 그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야지만이 자기가 종족을 번식하니까 이 우지 이치에 봐서 살인죄, 아동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먹는 게 아니에요. 본태적으로 소화가 안 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무덤에 있다가 나온 것도 땅에 심으면 그게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단단합니다.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그 소화가 안 되려고 그 안에서 단단하게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산성으로 그걸 녹여서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조건이 형성되기까지 자기를 잘 보호한다. 근데 그걸 갖다가 소화를 하려고 내가 먹는다? 이거는 뭐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씨앗으로부터 그 나오는 그 씨앗은 모든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양분이 많겠습니까? 흙도 어마어마한 영양분이 있어요. 그럼 흙은 왜 안 먹죠? 똑같은 거예요. 흙하고 씨앗하고. 영양은 풍부하나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떠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영양이지 누가 먹어서 소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 씨앗으로부터 나와서 풀어져서 모든 게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과일이라든지 잎이라든지 과일이 더 소화하기 쉽죠. 그 다음 잎이 더 소화하기 힘들고 그 다음 줄기도 소화 안 되고 점차 소화하기 쉬운 것으로 화합니다. 그래서 과일은 우리가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하지. 소화 안 되는 영양이 많은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씨앗과 껍질은 아예 소화도 안 되니까 안 좋고 우유는 그나마 소화가 안 되는 단백질이 있지만 많은 부분이 소화가 되니까 후진국에서 우유로서 자기 건강을 지키는 거는 아주 좋아요. 찌꺼기보다 거기는 독보다는 지금 영양이 부족한 상태니까. 선진국에서 우유는 금지식품이죠. 영양이 다른 걸로서 뭐 소고기도 있고 많이 있고 있으니까 굳이 소화 안 되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그 부분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씨앗과 껍질은 후진국에서도 먹으면 독이 돼요. 그건 아예 분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껍질과 씨앗, 그 다음에 우유, 이거는 금지식품입니다. 굉장히 쇼킹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바나나 껍질을 먹으라고 하는 기가 막힌 영양사의 방송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20세기 영양학으로 지금도 TV에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영양사와 의사는 계속 새로운 학문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안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항시 조심하고 항시 업데이트하고 그다음 의문을 가지고 함부로 확정짓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 밝혀진 사실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임해하고 그 다음에 각자 그걸 체험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변으로 자기가 그 말이 옳은지 아닌지 개인적으로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꼭 확인하시라. 이렇게 영양학은 이야기를 해야 하고 식이습관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식이습관은 보조수단입니다. 자연치유에서. 우리 몸의 기전을 보면 혈액순환을 시키는 게 아무리 나쁜 피라도 일단 혈액순환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운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식이습관은 보조수단입니다. 그래서 뭐를 먹고 무슨 병이 낫는다, 뭘 먹고 병이 낫는다 이런 거는 절대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들은. 운동을 해서 몸의 기초를 갖춰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 정도의 선에서 식이습관이 어떤 보조 역할로 해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우리 몸의 기전을
의학을 모르신 상태에서 영양학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먹으면 뭐가 있어서 뭐 해결이 된다. 우리 몸은 영양이 결핍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럼 왜 병에 걸리죠? 그건 영양 때문이 아니에요. 후진국은 맞는 소리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진국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그 점을 영양 강의를 하시거나 영양 프로그램을 만드시거나 이러신 많은 의사분들과 영양사 분들이 잘 아셔야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먹는 방식에 있어서 식이습관 방식에 있어서 무엇을 갈아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양이 오버되는 거를 이쪽 그 입맛이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다 캐치를 해내요. 사과를 내가 한 3쪽 먹으면 질려서 못 먹게 만듭니다. 사과가 좋지만 거기는 또 영양이 과다가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영양이 과다. 야채도 20가지를 갈아 먹어버리면 어마어마한 영양분을 갑자기 집어넣으니까 고영양도 문제지만 영양을 갑자기 집어넣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당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많이 집어넣으면 굉장히 인슐린이 혼란을 겪어서 인슐린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둔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당뇨가 걸려요. 갑자기 일순간에 많은 당을 먹어버리는 거, 그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뭘 갈아서 먹는 거예요. 야채를 막 갈아 먹는다든지 과일을 갈아 먹는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견과류까지 넣어서 막 갈아 먹어버린다든지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뭘 갈아 먹지 말고 입으로 씹어서 먹어라. 그러면 여기서 다 일단 영양이 넘쳐나는 것을 커팅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매일 먹지 말아요. 계란을 매일 먹어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견과류를 매일 먹어야 한다든지 라떼 주스를 매일 갈아 먹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영양이 넘칠 수 있는 최첨단의 길입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것은 쌀보리, 잡곡도 아닙니다. 쌀보리, 그 다음에 김치, 쌀보리 김치 이거 외에는 절대 매일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먹지 않던 뭐 견과류라든지 뭐 조상이 먹지 않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름 올리브유 막 먹고, 근데 이 기름기 많은 것들은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음식에 기름기가 있어요. 올리브유가 좋죠. 하지만 그 기름이란 자체는 들어가면 우리 몸에 안 좋아요. 기름이 지금 넘쳐서 지방이 넘쳐서 지금 문제지 절대 지방이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이 한국 사람이 제일 뛰어납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못 살다가 갑자기 잘 살게 되죠. 옛날 못 살던 시절이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영양을 저장하는데 최적의 우리 몸은 한국 사람. 그래서 마른 비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방을 많이 저장, 쓸데없는 이 지방은 젖은 장작입니다. 그래서 이 젖은 장작을 탄수화물이 마른 장작이고 마른 장작을 떼다가 운동을 많이 해서 없다. 그러면 이 젖은 장작을 또한 굶었다. 그러면 이 젖은 장작을 갖다가 에너지를 4배나 해서 비효율적으로 영양분으로 쓰는 거예요. 에너지로. 그러니까 지방은 비상식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너무 과하게 막 저장하면 곰팡이 피듯이 막 염증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인슐린 저항성이 늦고 그래서 비만과 당뇨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름진 거 막 이렇게 좋다고 막 음식에 막 이렇게 들어붙고 참기름도 조금만 들기름도 조금만 해서 요리할 때 그 향과 그 다음에 그 맛과 어떤 음식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거지 그 기름 자체는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견과류 같은 거 막 반질반질한 거 이렇게
먹으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할 게 뭐냐면은 밥에다는 이렇게 장난을 치지 마시라. 온갖 작곡을 그냥 다 섞고 밥은 그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탄수화물을 주는 데 역할을 하는 거지 다른 영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오곡밥을 먹을 때는 김치하고만 먹지 않습니까? 이 나물하고만. 이 교도소에서 옛날 콩밥을 준 이유는 이 고기 같은 걸 안 줘서 단백질 보충하라고. 근데 지금은 안 줘요. 민주화가 돼서 반찬이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오히려 반찬이 밖에서 많이 먹어서 콩밥, 현미 먹어야 한다고 온갖 또 영양을 밥에다가. 밥은 기본을 충실하고 영양은 반찬으로 먹어라. 두 개 다 중복되면 안 된다. 그래서 쌀보리밥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뭐 당뇨 걸린 사람 당 때문에 그런다는데 밥 먹고 한 30, 40분 지나서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낫지 현미 먹고 그냥 운동 안 하는 게 더 나쁩니다. 그리고 이게 위장이 나쁜 사람들은 이 밥이라고 하는 걸 막 조 넣고 막 콩 넣고 이러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무조건 안 좋습니다. 일단 소화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쌀보리, 김치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 밥에는 장난을 치지 마라. 밥으로 영양을 섭취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 속을 편안하게 하는 의미를 가져라. 그래서 쌀은 이 여름에 햇볕을 받고 온유월에 크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가을철과 겨울철에 먹으라고 이 추석 때 수수가 이렇게 재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는 냉을 먹고 큽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제 커서 이 더운 여름에 먹으라고 이거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섞으면 음과 양이 섞이고 좋습니다. 겨울에는 8대2 정도, 9대1 정도 섞어서 먹으시고 여름에는 7대3, 6대4 이 쌀이 7, 6 해서 3, 4 정도 섞어서 여름에 밥을 하면 이 염증 제거에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하시라는 거. 자, 너무 길어져서 다음 편으로 넘기고 이 편에서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유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껍질과 씨앗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뭘 갈아서 먹지 마라. 센서가 죽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직접 된 영양제 같은 거, 직접 된 거, 이거는 뭐 한 5끼를 그냥 한꺼번에 먹는 거 그냥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센서가 작동할 시간도 없이 혹 섞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영양제는 절대 보양제하고 드시지 마세요. 이거는 뭐 우리가 영양이 지금 넘쳐난 상태니까 그런 거는 뭐 드시지 마시고 다음 편에서 영양제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에는 장난을 치지 마라. 밥에는 쌀보리밥 이렇게 해서 기본으로 먹어라.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편에서 이제 영양 보양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집착과 방광과 뭐 집착이 많죠. 선진국은 이런 것까지 해서 또한 단백질 오버의 해로움 그걸 또 단백질을 조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